자, 안녕하세요 형님들. 오늘은 이번 주 챔피언스 리그 비롯해갖고 유로파 리그,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주중에 있는 해외 축구 경기들 한번 미리 좀 녹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경기는 아스날 대 파리 생제르맹 챔피언스 리그 준결승 1차전인데, 아스날은 레알을, 파리 생제르맹은 이제 빌라를 꺾으면서 올라왔는데요. 특히나 이제 아스날이 레알을 1, 2차전 홈 원정 모두 잡아내기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2차전 원정도 전혀 밀리지가 않았었고, 전반전에 페널티킥 실축이 아니었으면 더 편한 승리였을 거예요. 반대로 이제 파리 생제르맹은 빌라 원정을 지더니 이제 리그 무패 행진마저 깨져버렸습니다. 일찍 이제 우승 확정 지어가지고 파리가 편하게 챔피언스 리그를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었겠지만은 시즌 막판에 좋았던 분위기가 무너진 건 확연히 보이는 상황이에요. 얘네들은 이제 그리고 좀 10월달에 풀리그에서도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아스날이 홈에서 2대0으로 굉장히 좀 편한 승리를 거둬왔었습니다. 그때는 가장 격전지가 이제 아스날의 사카가 위치했던 우측면이었는데, 이날 그 아스날의 우측 전개 비율이 60%에 달했었고, 파리의 이제 누노 멘데스를 압도했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반대로 이제 아스날은 올해 히트 상품 그 이제 루이스 스켈리가 파리의 오른쪽 공격을 막아야 되죠. 레알전에서도 호드리구를 지워버리기도 했는데, 파리는 지금 두에 흐비차, 바르콜라, 덴벨레 여러 선수들이 스위칭 공격을 할 수 있기도 하고, 특히나 이 오른쪽 사이드백인 주장 하키미의 가담 빈도가 굉장히 높은 팀이거든요. 여러 가지 부분 전술이나 컨비네이션이 나올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제 그 스켈리는 EPL과 챔스 그 한 1488분 출전 동안 드리블로 상대한테 뚫린 건 한 번밖에 없기도 했었습니다. 이건 좀 이제 아스날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파리가 경기당 13.6회 드리블 성공시키면서 총 190회로 1-4-2로 시즌, 바르샤의 MSN 시절 그 이후로 최고 기록이지만은, 아스날은 지금 경기당 드리블 허용이 5.6회로 챔스에서 이 드리블 막는 거는 가장 훌륭한 수치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아마도 이제 좀 경기 양상은 파리가 비티냐나 뒤에 주앙 네베스의 중원을 기반으로 점유면에서는 좀 아스날을 압도하고 가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저번에 맞대결에서도 아스날은 점유율은 35대 65로 밀렸는데 2대0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사실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건 또 세트피스도 볼만한데, 파리가 이번 시즌에 리그양에서 세트피스로만 10실점을 했는데 전체 31실점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고, 코너킥에서는 이제 좀 6.1% 실점률로 리그양에서 이 부분에서 가장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아스날은 막을 양이 수는 없지만은 올 시즌 이제 수차례 세트피스 전술로 이득을 많이 봐왔었고, 이 세트피스는 아스날이 좀 웃는 부분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꽤 많은 부분에서 아스날이 파리 생제르맹한테는 좀 상성이 괜찮은 것으로 보이고, 1차전 홈 경기는 저는 아스날이 요즘 분위기가 나쁘지도 않고, 파리는 이렇게나 요즘 들어 특히나 좀 분위기가 좀 꺾인 것들, 이런 것들이 보여가지고 아스날 쪽의 사이드로, 그리고 또 오바 같은 거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바르샤 대 인테르 경기인데, 두 팀 다 이제 시즌 내내 트래블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포스였었는데, 최근에 다소 하락세가 있습니다. 바르샤는 후반기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면서 리그 1위도 탈환하고 챔스도 잘 나갔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리그에서 약간 자빠지는 게 보이긴 하거든요. 얘네들이, 바르샤가 한 점 차 게임이 좀 많다든지 잘 지진 않는데, 어쨌든 그 전에 비해서는 좀 똥줄증이 생기기도 하고 최고점에서는 조금 내려온 모양새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부상 중이기도 한데, 근데 이거는 후반기에 페란 토레스의 폼이 워낙 좋아가지고, 인터밀란이 지난번 이제 뮌헨전에서는 무시알라가 이탈했던 그런 좀 수혜를 누렸는데, 그 정도까지의 공백은 아닌 걸로 좀 확인이 됩니다. 근데 이거 사실은 하락세는 인터밀란이 더 크기도 합니다. 인터밀란이 지금 요즘에 이래요. 4경기 동안 1무 3패로 코파 준결승 밀란 더비를 참패하면서 탈락을 했고, 리그도 이제 나폴리한테 1위자를 내었습니다. 롬한테 져버려가지고. 인터밀란이 워낙에 좀 평균 연령이 높은 스쿼드여가지고 원래부터 로테이션이 많다고 했지만은 요즘 특히 좀 부상이 많았어요. 그래도 둠프린스가 돌아왔고, 튀랑도 풀타임은 몰라도 출전을 할 걸로 보이고, 후반기 들어서는 이제 주전 우측 스토퍼로 다시 올랐었던 파바르가 이제 못 나올 것 같아요. 그런 점은 아쉽지만은 어쨌든 비색이든 다름이 아니든 땜빵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인터밀란이 사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게 올 시즌 가장 최악의 구간으로 보이거든요. 반면 바르시아는 한 점차 게임이 많아졌어도 승점 드랍 자체는 별로 없었었고, 물론 이제 주말에 레알이랑 좀 이제 연장 혈투를 펼치고 조건은 안 좋기는 한데, 그래도 나는 인터밀란이 이번 시즌에 챔스에서 5실점으로 경기수 대비 최소 실점 팀이었지만은 요즘 특히나 실점이 많아진 게 보이고, 바르셀로나는 이제 챔스에서 37득점으로 전체 1위에다가 리그에서도 89득점으로 2위인 레알보다 23득점이나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인터밀란을 좀 보기 쉽지 않을 것 같다. 원정이기도 하고, 이런 챔스 4강 정도의 규모에서는 이런 상식들이 좀 안 통하는 구간이기도 하지만은,
아무래도 최근 폼이 특히 좋지 않았던 인터밀란이 바르시아 원정을 잡을 가능성은 좀 적어 보여가지고 저는 바르셀로나의 일반승 정도 그 정도로 좀 해보고요. 좀 더 뭐 욕심을 내도 나쁘진 않은 경기로는 보이긴 하네요. 자, 그리고 이제 유로파 리그도 있는데요. 자, 토트넘 대 보드. 사실 이제 토트넘이 리그에서 워낙에 지금 안 좋은 행보로 16위까지 자빠지기도 하고 토트넘을 조금 내려쳤었는데 그래도 얘네들이 어려울만 했었던 그 프랑크푸르트 원정을 이겨가지고 좀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도 뭐 행보는 좀 안 좋았지만은 요즘 그냥 토트넘이 뭐 이렇죠. 요즘도 그냥 비슷비슷합니다. 계속 못해요. 이런 거는 맞는데 이제 토트넘한테 남은 거는 유로파 우승밖에 없어요. 얘네들이 유로파 홈 경기에서는 4승 2무로 무패행진이기도 했었는데 이거는 보드가 워낙에 유럽 대항전에서 홈 원정 차이가 컸거든요. 보드는 좀 클럽 역사상 유럽 대항전에서 홈에서는 29승 1무 5패로 굉장히 좋았는데 반대로 원정은 8승 11무 14패로 확연하게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얘네들이 이제 유로파 본선에 참가했던 2022년 이후에는 스포팅 브라가 원정승 이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 사이에 뭐 라치오나 메뉴, 아스날, 밀란 이런 팀들한테 전부 졌었고 토트넘한테도 큰 경쟁력은 못 보여줄 것 같아요. 사실 뭐 직전 이제 라치오 원정도 이때가 라치오가 되게 하락세가 확연했는데 보데가 이미 1차전을 2대0으로 이겨가지고 저는 뭐 연장까지 안 갈 거로 봤는데 라치오가 홈에서 3대1로 이기면서 승부차기에서 겨우겨우 보데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보데는 노르웨이의 추운 기후 이런 홈발 말고는 경쟁력이 좀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아무리 토트넘이 지금 뭐 리그에서 16등에다가 뭐 부상 공백 성적이 터박았다고 하지만은 토트넘을 볼만한 경기처럼 보여요. 체급차 때문에 헨슨까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빌바오 대 메뉴. 딱 이제 유로파 준결승급에서 만날만한 팀들끼리 붙는 셈이죠. 메뉴는 얘네들도 뭐 앞선 토트넘과 비슷하게 많은 투자와 지원을 얻고도 시즌을 그냥 개판 쳐버렸습니다. 그래도 유로파에서는 모든 대회 이제 그 6승 6무로 한 번도 진 적이 없었었고 이 중에 원정도 2승 3무 무승부가 꽤나 많기는 한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지지는 않았다. 반대로 빌바오는 그 어렵다는 이제 산 마메스 홈발이 상당히 큽니다.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는 6전 전승이에요. 로마 말고는 정말 좀 쉬운 상대이긴 했어도 어쨌든 결과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어찌 보면 뭐 EPL이 워낙에 좀 험난하기 때문에 메뉴가 뭐 그렇게나 고전하고도 이런 유럽 대항전에서는 다른 리그 혹은 뭐 하위 리그와 차이를 보였다는 얘기도 되긴 하는데 반대로 이제 빌바오는 얘네는 어쨌든 간에 현재 최고 리그 라리가에서 챔스권인 4위 자리를 공고히 하고 있는 클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도 되고 이 경기는 저는 고배당이 가장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메뉴는 이제 빌바오 입장에서 힘겨울 만한 상대고 이번 시즌 유로파에서도 한 번도 안 진 게 빌바오가 거슬릴만 하죠. 반대로 메뉴 입장에서는 이 빌바오는 홈 전승입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속에서는 저는 빌바오의 햄무나 무승부 이런 것들이 좀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개인적으로는 빌바오의 햄무를 조금 더 우선시하고 싶네요. 자, 다음 이제 레알 베티스 대 피렌체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인데 사실 이 정도 매치업이면 6컨급이 아니라 그냥 유로파 리그급이라고 봐야 되는 매치급이에요. 두 팀 다 매번 좀 한창 뒤처지는 팀들이랑만 유로파 컨퍼런스에서 만나다가 4강에서야 조금 이름 있는 팀들끼리 붙는 건데 양 팀 모두 다 지금 현재 리그에서의 동기부여가 대단합니다. 라리가는 챔스 티켓이 5장이 돼버렸는데 베티스가 지금 6위에 있죠. 5위 비아레알이랑 1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사실 피렌체와의 경기보다 지금 리그 일정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베티스는 남은 일정 동안 이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한 경기가 있고 비아레알은 남은 일정 동안 바르시아 원정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 5, 6위에 있는 두 팀들이 둘 다 승점 드랍 가능성이 조금 있어가지고 베티스는 저는 리그에 미련이 남을만 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에 많은 신경을 쓰진 않을 거다 그런 생각이 조금 들고 피렌체도 지금 뭐 8위이기는 하지만은 아직도 챔스권과는 격차가 크지가 않아요. 신락 같은 희망이 있고 유럽 대항전 진출권에도 지금 승점 1점 차밖에 안 납니다. 이래서 두 팀은 사실 이 경기도 중요하지만은 리그가 상당히 중요한 상태이긴 하거든요. 어쨌든 가장 보이는 거는 원래부터 베티스의 홈 베니토 비아마리는 빡센 곳이고 피렌체는 이번에 유로파리그 원정에서는 사실 승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었어요. 단순히 뭐 이런 면 때문에 1차전 베티스 홈 경기는 저는 피렌체의 승리 가능성은 저는 좀 낮게 보고 있습니다. 얘네들이 뭐 이긴 상대들도 되게 좀 처지는 팀들 이런 팀들이었었고 뭐 피렌체가 어쨌든 2시즌 연속으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결승에 오른 팀인 거 생각하면은 저력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여서 저는 대패보다는 한 점차 정도 그 정도가 좀 간극이 있을 것 같고요. 베티스의 승리라든지 뭐 햄무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제 유르고르덴 대 첼시인데 유르고르덴도 나름대로 이제 스웨덴에서는 좀 전통 있는 클럽이기는 해요. 그래도 뭐 첼시한테 비할 바는 아니다. 위르고르덴도 이제 홈에서
그 라피드 빈이라든지 뭐 기마라이스 이런 애들한테 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뭐 뚜렷하게 뭐 보이는 건 없다는 소리가 되고, 첼시도 지금 보면은 리그에서 5등입니다. EPL도 챔스 티켓이 5장이에요. 그래서 챔스에 나갈 수 있는 순위이기 때문에 올 시즌 내내 해온 것처럼 아마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뭐 준결승이어도 많은 투자는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얘네들이 첼시가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원래 그 본선 9경기 전승이었었거든요. 그러다가 직전 바르샤바 원정 2차전에서, 이거는 뭐 1차전은 3대0으로 원정 대승을 한 탓인지 조금 마음을 놓아서 그런 건지 패했던 게 조금 거슬리긴 합니다. 연승이 끊겼다는 것들. 그래도 충분히 첼시는 이 대회에서 약팀들을 무난하게 패왔었고, 이제 좀 옆쪽 매치에 비하면은 어쨌든 대진상으로 좀 편하죠. 첼시가 이제 지난 8강 바르샤바 원정 1차전도 이때 보면은 그 라인업상으로 뭐 산초, 은쿤쿠, 콜 파머, 리스 제임스 좀 이름 있는 애들을 그래도 좀 섞은 편이기는 해요. 그래서 최소한의 신경 쓴 라인업은 내보낼 것 같기도 하고, 첼시의 무난한 승리, 뭐 헨슨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요일쯤에 토리노 대 베네치아 경기도 있는데, 세리아 35라운드 경기요. 이제 리그가 2경기 포함해갖고 4경기밖에 안 남았는데, 베네치아는 아직까지도 얘네들이 원정 승리가 없습니다. 이번 시즌은 원정 성적이 이렇습니다. 베네치아는 원정 8무 9패. 뭐 최근에 뭐 무승부도 많고 이러긴 한데, 글쎄 뭐 토리노가 요즘에 이제 좀 나폴리라든지 코모한테 패하긴 했어도 전부 다 원정이었었고, 그 전까지는 상태가 워낙에 좋았었고요. 얘네들은 홈에서 지금 또 8경기 동안 무패를 달리고 있기도 해요. 토리노가 이제 저번 경기 때 사무엘레, 리치, 일리치 이런 핵심 미드필더들의 부상이나 컨디션 난조로 경기가 조금 꼬였었는데, 둘 다 뭐 복귀하기도 하고, 요즘에 카사데이의 활약이 너무나도 좋죠. 그래서 베네치아가 지금 뭐 18위로 강등권 팀이지만, 얘네들이 특히나 후반기에는 은근히 잘 버티고 끈끈한 모습도 많이 보여왔는데, 토리노한테 원정에서 승리 거두는 건 뭐 기록도 그렇고 어려워 보입니다. 역시나 전 좀 고배당에 잘 어울리는 게임이라고 생각이 돼요. 토리노도 얘네들이 10위기는 한데 위에 있는 밀란이랑 11점 차가 나죠. 딱 상위권과 이런 중하위권의 격차가 딱 나눠져 있는지라서 토리노도 더 이상 리그에서 윗순위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적당히 뭐 10위만 유지하면 뭐 상금이라든지 중계권료 여러 부분에서 변동이 크지 않을 것 같고, 뭐 사실 토리노가 이건 승리를 한다면은 전 햄보다도 오히려 뭐 더 큰 점수 차이, 햄무가 삥날 수도 있다고 보는지라 차라리 그냥 고배당을 볼 거면은 생무가 조금 더 우선시 되지 않을까. 무승부나 토리노의 햄무, 뭐 언더 이런 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